이재명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검찰 출석이 되거든요. 이제 백현동 사건으로 있는 첫 번째지만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그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갔다 왔고요. 또 위례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해서 두 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이제 출석이 됩니다. 이제 거의 우리가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이제 향후 9월, 10월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앞서 혁신안과 관련해서도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갈등의 지금 핵폭풍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혁신안 플러스 이재명 당대표의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한 검찰 출두가 민주당의 분란을 더욱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나 검찰이 뭐 한 3번 정도 소환하고 이제는 안 부를 것이다라고 예측한 적은 없죠. 그래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좀 너무 검찰권의 남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유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제 임기 4분의 1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대장동 428억 저수지에 묻어둬서 나중에 쓰려고 했다. 얼마나 계속해서 아주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428억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김성태 전 회장만 들어오면 이제 이재명은 끝난다. 변호사비 대납은 너무 명백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다들 큰 소리들을 쳤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건은.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의혹은 부풀려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딱히 나온 건 없거든요. 이렇다 할 증거를 확실하게 검찰이 내놓으면서 이거다라고 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변에 압수수색을 뭐 300번, 400번 이렇게 해가면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 온전히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 기대어서 지금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이냐, 검찰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대표의 리스크는 없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표는 대표대로 그렇게 전공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라고 운운하면서 정작 의원들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당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될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소환 출석하고 난 다음 날 8월 18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과방위원 11명입니다. 민주당에. 이번에는 정말 역할 분담해서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문회조차도 제대로 못 해내면 이것조차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탓할 겁니까?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표는 대표대로 전공법으로 나가면 되고, 의원들은 그러나 그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기대보다 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나눠서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